안녕하세요. 미술가식의 임수현입니다. 오늘 살펴볼 미술가는 한국 근대 서양화의 거장 이중섭입니다. 모두들 좋아하는 한국 화가가 누구야? 아니면 생각나는 한국 화가? 라고 하실 때 누구든지 조금 떠올릴 수 있을 법한 화가일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법한 그런 그림을 그려오신 이중섭 화가님이 어떤 음식을 먹고 그런 음식을 그리셨는지 이중섭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요리의 준비 재료입니다. 저는 빵가루 대신 식빵을 쓸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부침가루와 식초가 필요합니다. 우동주유로 육수부터 만들어 줄게요. 주유 3큰술과 생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큰술 넣었습니다.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제 물을 끓여서 우동면을 삶아줄게요. 이미 다 익은 거라서 그냥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풀어줬어요. 이렇게 건진 우동면은 찬물 샤워 시켜주고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다음으로 곁들여 먹을 수란을 만들어 줄 건데요. 신선하지 않은 계란의 경우 이렇게 체에 걸러서 걸러지는 흰자 부분을 버려주고 조심스럽게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참고로 이 뜨거운 물은 아까 우동을 삶은 물에 식초를 3큰술 정도 넣은 물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넣고만 있어도 쉽게 완성된답니다. 이제 육수를 붓고 김과 파를 올려줍니다. 아까 물 끓일 때 미리 손질해 둔 거예요. 이제 게살튀김을 만들 건데요. 식빵가루와 부침가루 그리고 계란을 풀어 준비합니다. 게맛살을 부침가루, 계란, 식빵가루 순으로 고르게 묻혀주세요. 노릇노릇 잘 튀겨진 게살튀김을 올려주고 앞서 준비한 레몬을 고루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부카케는 국물만 부은 음식을 뜻하는 일본어로 쯔유 간장과 물 그리고 우동면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곁들여 먹는 부카케 우동입니다. 그래서 자 수란을 이렇게 탁 깨서 비벼 먹어볼게요. 열심히 수란이랑 되게 비벼볼게요. 일단 이게 눅눅해지지 않게 한번 한 입 할까요? 단면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맛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단면? 엄청 통통해요. 일단 여기다가 이 앞접시에 살짝 둘게요. 열심히 비벼서 아니.
얘기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어요. 이중섭 화가는 한국 화가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중섭 화가가 서거하시기 전에 드셨던 설렁탕을 할지 뭐 아니면 된장찌개 뭐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한식 뭐 이런 거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식을 좀 준비해본 이유는 이중섭 화가가 1950년대에 부산에서 거주할 때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이 간장과 우동만 가지고 밥을 때웠다라는 걸 편지에 쓴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서 착안을 한 북학회 우동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특히나 일식이었던 이유는 그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부인 남덕의 고향이 바로 일본이었고 이중섭은 죽는 그날까지도 일본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 이중섭의 마음을 담아 뭔가 일식을 준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게살튀김 같은 경우는 북학회 우동과 튀김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에 거주할 때 배가 많이 고픈데 돈은 없고 근데 가장 잘 잡히던 것이 이 쬐끄만한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게들을 많이 잡아먹고 가족들끼리 톳이나 이런 걸 캐서 먹고 약간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중섭 화가는 이렇게 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를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개한테 너무 미안해서 개의 영혼을 조금 위로해주고자 이런 개를 그렸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살 튀김으로 조금 대체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 입 더 해볼게요. 이중섭은 제주도에서도 물론 가난했지만 제주도야말로 내 가족, 그러니까 아들 둘과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이중섭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듯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요리는 이중섭의 가장 배고픈 시기와 함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담은 그런 한 끼 식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의미부여를 많이 해서 담아봤습니다. 이중섭은 그 제일 첫 화에서 다뤘었던 빈센트 반 고흐랑 굉장히 그 일생의 흐름이 조금 비슷하다고 많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화가예요. 가난한 삶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굉장히 열정 가득했던 거하고 자기 그림을 싫어하던 시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혼란했던 시기들이 인생 말년에 많았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빈센트 반 고흐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중섭 화가께서는 생전에 무명의 화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 이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는 사실 뭐 가난했죠.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태호가 계속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미술에만 전념을 했었던 거와는 달리 이중섭 화가는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잘못하고 태어난 비운의 화가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제강점기 시대나 그리고 피난 6.25 전쟁을 모두 일생에서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난했던 시기가 더 뭔가 극대화됐다라는 점에서도 조금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추천한 책으로도 조금 첨부를 해드릴 건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중섭 화가가
부인 마사코 씨, 그러니까 남덕 씨한테 보냈던 그런 편지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편지들을 보면 굉장한 사랑이 느껴지고 마치 연애 편지를 조금 훔쳐보는 듯한 약간 그런 식으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조금 가득하게 느껴지던 사람이라서 평생을 좀 고독하게 살았었던 방고와는 조금은 달랐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약간 이중섭 화가의 그림은 그 형태라던가 색감이라던가 아니면 그 약간 화합을 뜻하는 약간 동그란 그런 구성, 그런 게 굉장히 독특하고 그만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약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을 한 글이라던가 아니면 생애를 담긴 책들을 조금 많이 봐온 결과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분의 시대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조금 충격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그 작품만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계속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주도를 많이 갔다 오시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아까 언급했듯이 이 게튀김, 네, 이걸 만든 이유로 이중섭 화가가 제주도에 거주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이중섭 미술관 그리고 이중섭 거리, 이렇게 이중섭을 기리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코로나 터지고서는 제주도를 가보지는 못했고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실제 그가 거주했던 집이랑 그가 제주도에서 그렸던 그림, 그리고 그가 그렸던 그림들을 재미있게 꾸며서 포토존으로 만든 곳들 등등 굉장히 볼 것도 많고 이중섭 화가를 좀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왔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주도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중섭 거리와 이중섭 미술관을 가보시기를 완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미술관에 가면 가까이서도 봤다가 멀리서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에 담겨있는 감정을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특히 이중섭 미술관에 갔을 때 여기 이 작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유독 멍을 때리면서 봤었던 그만큼 굉장히 감정이 잘 느껴졌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중섭 미술관에 가셔서 이중섭의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중섭이 제주도에서 거주하던 방에서 직접 찍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진짜 이중섭의 방. 네. 정말 오늘도 참 맛있게 먹었고요. 사실 이중섭 화가 같은 경우는 말년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혼란스러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과 예민한 그런 예술가적 감성에 합쳐져서 거식증을 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중서 화가의 한 끼 식사를 먹고 맛있다, 뭐 배부르게 잘 먹었다 약간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제가 만들어 본 그런 음식은 조금 각색을 하고 뭔가 그의 일생 같은 게 조금 담겨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결론은 맛있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이중서 화가를 생각을 하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미술가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기대해주세요.